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의 주제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,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어느 분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? 단장님부터? 네, 단장님. 필요성은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식 개선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거는 정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. 아직까지도.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의 애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섞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하면 좋은데 또 장애인이 아닌 부모들은 그게 싫은 거야. 그래서 같이 함께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. 항상 마음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그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정치에서 그걸 위에서부터 애들이 학습을 어릴 적부터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. 계속. 맞아요. 그게 진짜 맞는 우리 지금 단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.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게 아무리 그 방송에서 가끔가다 버스를 타면 나오잖아요. 멘트가 뭐 장애인절이나 노약자 그러니까 비워두라 이렇게 하는데 개념들이 전혀 없어요.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진짜로 이렇게 어르신이 앉았어. 그랬는데 이제 친척인가 뭐더라고.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언니 여기 일어나야 돼. 비워주는 자리예요. 이렇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분이 나 몰랐어. 난 미국에 살다 와서 몰랐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.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걸 처음 듣는 거예요.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거나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. 근데 그분은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갖고 진짜 말씀 고맙고 의식은 깨어있으시네요. 고맙습니다. 그랬어요. 제가. 잘하셨어요. 그런 게 진짜 단장님 말씀 맞잖아요. 그게 어렸을 때 몸에 배워 있어야 되는 몸에 거예요.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방송을 한다 해도 그게 안 안 돼. 되면 안 지금 해. 절대 안 돼. 부모들이 장애인하고 유치원부터 같이 하자면 비장애인 엄마들이 다 싫어해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. 그게 문제라니까. 아직도 장애인을 미끌하게 안 보는 거지.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때 예전만 옛날 70년대하고 그런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게 같이 학교 다녔어요. 같은 반에서 같이 나는 유난히 짝꿍이 장애인분들이 많았었어. 짝꿍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졸업을 해서도 만나면 자연스러운 거야. 예?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도 좀 반갑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난장님 하신 말씀대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겠지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문제야. 아무리 개선을 한다 해도 안 돼요. 아직도 장애인 차별을 해요. 아닌 것 같아도. 어느 시선은 다르네. 그게 지금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지만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애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자. 말 뜻은 너무 좋아. 맞아요. 말은 좋아. 말은 중에 그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. 이것이 문제점이다. 그래 이제 저희가 불편해서 그렇지. 저도 뭘 하면 열심히 하는 편인데 해서 안 되는 눈은 안 보이지만은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. 뭐든 열심히 하면. 그러니까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. 맞아요. 그렇지. 음식을 해도 옛날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. 그리고 계단도 제가 열심히 계단을 맨날 타잖아요. 계단을 안 타면 이제 중독이 된 거지. 막 계단이 빨리 나와 이렇게 불러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계단을 다 해요. 근데 난간을 살 밀고 올라가면 절대 한 번도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거든요.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보다 못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. 열심히 하면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느낀 게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. 근데 그런 거에 또 나라에서도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돼.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살아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
같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지 않더라고. 완전한 게 된 게 없더라고 많이. 그런 게 좀 문제점인 것 그 같아요. 억울한 일도 있죠. 너무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눈에 방금- 보여지기 식 시설물도 어. 눈에 보여지기 식이지 완전히 그렇죠. 장애인을 배려한다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동서 아니더라고. 직원들까지 장애인이라면 딱 무시하는 걸 느꼈어요. 그래가지고서 한번 되게 야단친 적이 있는데 자기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도 벌써 그 개선이 안 돼요. 정말 안 돼요.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 좋죠. 70년대, 80년대 그렇지. 비하면 지금 엄청 좋아진 거고. 옛날에는 장애자라고 그리고 네. 딱 차별을 완전 표신하게 했잖아요.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그래. 않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안 보여서 더듬거리면 다 도와줘요.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라도 항상 제가 생각에는 깔끔하게 해가 있어야지 도와주지.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.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네. 항상 깔끔하게 하고 항상 또 이래야지 도와주지. 정말 등세게 보이고 이러면 그 편견이 들거든요. 반장님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있다는 네, 깔끔하게 항상. 아주 멋쟁이죠. 솔직히 뭐저 공연할 때도 멋있지. 다들 여기 계시는 분은 뭐 무대면허가 확실하죠.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떨 때 어디 거나 선생님 보이시죠? 이래. 안 보여도 이제 옛날에 입던 가락지를 다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그건 그래서 어쩔 수 없어. 네, 해가지고 다니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보이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주변에서 이제 저를 알던 사람, 저도 이제 중도 실명이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저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? 막 이제 거짓말 친다고 그러죠. 근데 나는 실제로 이제 안 보이는데. 그래.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말 하기도 이제 하도 이제 번거로우니까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이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이제 한번 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사실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타당성이 있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 자꾸 구분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편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별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장애인이 아닌 그 시절에도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. 그때도 눈 보이고 그럴 때는 장애인들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차별하게 되고.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장애인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나도 그때 그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차별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는데 그걸 이제 자꾸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자꾸 이제 덜하게 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네, 그게 그 이제 괜찮은데. 특수반이 우리 때는 맞아요. 없었는데 지금 뭐 특수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특수반에 가면 그 친구들끼리만 장애인 그 크로스만 이렇게 하고 이쪽엔 또 비장애인만 하니까 나중에 어울림이 덜하게 되는 그래야 거예요. 애들이 도와주거든. 어릴 적부터. 우리 손자도 어릴 적부터 맨날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하니까 항상 손을 붙들고 다니고 할머니가 안 보여 할머니 손 붙들어 이렇게 이제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어릴 적에 그렇게 했다고. 근데 그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꼭 그거를 걸리는 놈이 있어. 네. 그 반에서 같이 있으면은 꼭 힘 있는 놈한테는 못해. 네, 약한 애한테. 약한 애한테 자기보다 못하는 놈한테 걸림을 하고 걸림 나가고 하는 애가 있어. 그런 놈인데 우리 학교 날 때도 그런 놈이 있었어. 그런 놈인데 그건 안 해가지고 나는 참 그런 놈들을 상당히 저기다 보니까 너무 그런 애들을 쥐잡듯이 잡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걔들한테는 또 약간 저희가 반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사이에 만났는데도 술 한잔 먹으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. 근데 나는 그 장애인을 자꾸만 돌리고 이러는 게 싫더라고. 그래서 걸리는 놈을 나는 꼭 잡고 그러니까 걸리는 놈을 잡아서 내가 혼내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꼭 나랑 갈 때 내 옆에 같이 붙어 다니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 나랑 붙어 다니고 나랑 붙어 다녔으면 뭐 좀 괜찮았어. 근데 나중에 그런 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술 한잔 먹으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자기들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듯이 그런 게 있어. 그렇게 몸에 그게 배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- 이런 일도 하시잖아요. 이런 일도 하시잖아요.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약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우습게 봐요. 그 성품 맞아, 맞아. 자체거든. 그래.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. 그게 제일 나쁘잖아요.
약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그게 제일 못된 점이지. 근데 그거 못 고쳐요. 자기 손이 그런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. 문재인도 한 말씀 하셔야지. 아니,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장애인이 직계상 하면 일단 편의시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저는 중도실명이다 보니 점자는 많이 미흡해서 점자 같은 경우는 잘 못하지만 이제 점자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편의시설 교육을 가봤지만 너무 잘못돼 있어요. 올라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라고 찍혀 있고 뭐 숫자도 잘못돼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점자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. 그리고 요새는 음성인식이 잘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카드키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. 카드키가 있어야지 집에 들어가지. 요새는 다 터치로 돼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.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르막이 오늘 여기 건물에 보니까 오르막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반가웠거든요. 그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편의시설이 환경이 잘 돼 있다면 장애인이란 단어가 없어질 것 같아요. 장애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좀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장애가 없는 세상?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선천적인 장애는 지금 전국적으로 12%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중도 장애가 88%야. 여기 세 분도 그 선천적 장애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다 중도 장애. 여기 다 중도 장애잖아요.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중도 장애인데.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는 거지.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.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. 우리가 매일 뭐 공감하자, 배려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말로만 공감하지. 뭐 다 물어보면은 공감하고 배려해준다고 다 얘기는 해. 비장애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.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용기가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내가 저분을 도와주고 나머지 저분을 도와주고 하겠다는 용기가 그게 나는 제일 먼저 갖춰야 되지 않나.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요 다음 또 이어서 뭐 계속 뭐 이어나가죠. 그러니까 내일 잠시 또